인도에 아침이 밝았다. 아침을 먹으러 식당으로 갔다. 한 투숙객이 도움을 요청했다. Good morning. Yeah, I don't like air conditioner, but I want the window. No breathe. 진짜 피했으면 안 나간다. 델리 일일 관광을 알아보기 위해 라빈의 가게로 이동했다. 나빈의 가게는 인도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팔고 있었다. 유심카드, 환전, 버스, 기차, 비행기, 호텔 예약, 공항 픽업, 여행 패키지, 오토바이 대여까지 하고 있었다. 우리는 델리시티 당일 투어를 알아보기 위해 나빈을 만났다. 아침 식사로 간단한 뷔페가 나왔다. Good morning. Your name?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My name is Anna from Italy. Italiano. Yeah, nice to meet you. No, why you come to India? I come in India because Jesus called me. Jesus. Jesus called me in 2003. I am coming to India 21 years. What do you think about Jesus Christ? Jesus is my Savior, my Lord, my everything, my joy, my good shepherd, my master, my God. Okay. Do you believe Jesus Christ your Savior? Yes, amen. Ah, I did yeah. the baptism in the water. When I received Jesus as my Savior, I did the baptism in Pentecostal Church, Italy, Pentecost. What are you doing in India or Calcutta? Because I have not organization. I Organization? come alone. Okay. My church is a very small church in Italy, so my family help me. When I come, I buy food, ration, clothes for poor children, and I organize Bible prayer meeting with lady and with children, Bible Sunday class in different area of India, Yeah. in Muslim Hindu area. Jesus opened door for me. Jesus give me protection because here is not a permission to do. Yeah. Okay. 아시아에서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은 인도의 시성 타고르다. 그는 기탄잘리란 시집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내 여행의 시간은 길고 또 그 길은 멉니다. 나는 빛나는 첫 햇살에 수레를 타고 출발해 수많은 항성과 유성들의 나의 자취를 남기며 광막한 우주를 향해 항해를 계속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 길을 돌아가야 하며 가장 단순한 곡조에 이르기 위해서는 가장 복잡한 시련을 거쳐야 합니다. 순례자는
자신의 집에 이르기 위해 모든 낯선 문마다 두드려야 하고 마침내 가장 깊은 성소에 도달하기 위해 모든 바깥 세상을 방황해야 합니다. 눈을 감고 여기 당신이 계십니다 라고 말하기까지 나의 눈은 멀고도 오래 헤매었습니다. 오, 당신은 어디에 하는 물음과 외침이 녹아 1000개의 눈물에 강이 되고 내 안에 있다라는 확신이 물결처럼 세상에 넘칠 때까지. 저는 지금 호텔의 숙소에 와 있는데요. 아시아에서 노벨 문학상을 처음으로 받은 타고르의 시를 한 편 낭송해 드리려고 합니다. 타고르는 인도 벵골 지방의 콜카타 타고르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동방의 등불 타고르.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였던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고 머리에는 높이 쳐들린 곳. 지식은 자유롭고 좁다란 담벽으로 세계가 조각조각 갈라지지 않은 곳. 진실의 깊은 속에서 말씀이 솟아나는 곳. 끊임없는 노력이 완성을 향하여 팔을 벌리는 곳. 지성의 맑은 흐름이 굳어진 습관의 모래볼판에 길 잃지 않은 곳. 무한히 퍼져나가는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의 마음이 인도되는 곳. 그러한 자유의 천국으로 내 마음의 조국 코리아여 깨어나소서. 타고르가 쓴 동방의 등불은 1929년 타고르가 일본의 초청을 받아 방문했을 때 우리나라 동아일보 기자가 한국 방문을 청하자 그의 응하지 못함을 미안하게 여겨 동아일보에 특별히 기고한 것으로 알려진 작품이다.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어주면 한 바람은 이제 현실이 되어 한국은 세계의 등불이 되었다. 여러분은 인도하면 어떤 인물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간디가 대표적인 사람으로 생각되는데요. 간디는 비폭력 저항을 하면서 인도의 독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죠. 오늘은 그가 했던 명연설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많이 들어온 이 비협력 운동이 무엇이며 왜 우리는 이러한 비협력 운동을 전개하려는 것일까요? 나는 비협력 운동이 위헌이라는 말을 들어봤습니다. 나는 비협력 운동이 위헌이라는 말을 감히 부정하는 바입니다. 오히려 나는 비협력 운동은 정당하며 종교적인 교리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의 타고난 권리이며 전적으로 합법적인 것입니다. 대영 제국을 사랑하는 한 애국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영국 헌법 아래에서는 반란이 성공하면 그것조차 완전히 합헌적인 것이라고. 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내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례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반란의 성공 여부에 대한 합헌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일반적인 의미로 반란이 의미하는 것이 곧 폭력적인 수단에 의해 정의를 탈취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오히려 나는 폭력이 유럽에서는 어떤 목적으로 이용되든지 간에 인도에서는 결코 쓸모없으리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되풀이해서 말해왔습니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내 친구 역시 폭력주의를 신봉하고 비폭력주의를 약제의 무기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나는 비폭력주의가 최강자의 무기라고 믿습니다. 나는 무장도 하지 않은 채 적 앞에서 가슴을 드러내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강한 군인이라고 믿습니다. 비협력운동의 비폭력적인 측면은 이쯤에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양식 있는 나의 동포들에게 비협력주의가 비폭력적인 한 그 가르침에는 위헌적인 요소는 하나도 없음을 감히 말하는 바입니다. 나는 더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영국 정부에 대해 나는 당신을 섬기지 않을 것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위헌입니까? 우리의 훌륭하신 의장께서 영국 정부로부터 수여받은 일체의 직함을 지극히 공손히 반납하는 것이 위헌입니까?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들을 국립 혹은 정부에서 보조하는 학교로부터 빼내오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입니까? 법률가가 법률의 힘이 본인의 품격을 높이는 게 아니라 떨어뜨린 데 이용되는 한 더 이상 법률의 힘을 옹호하지 않겠다고 말한 그것이 위헌입니까? 관리나 법관이 전체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려 들지 않는 정부에 봉사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입니까? 나는 또 묻겠습니다. 경찰관이나 군인이 자신의 동포를 중상 모략하는 정부에 복무하도록 명령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그것이 위헌입니까? 내가 농민을 찾아가서 정부가 당신을 돌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당신이 낸 세금을 쓴다면 당신이 세금을 내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입니다라고 그에게 말하는 것이 위헌입니까? 거기에는 위헌적 요소가 전혀 없다고 나는 감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더욱이 나는 일생 동안 이 모든 일을 해왔으며 그것에 대해 합헌성 여부를 놓고 의문을 제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는 비협력운동의 전반적인 계획에는 위헌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점심 약속이 있어 릭샤를 탔다. 식당은 레드포트 부근에 있다. 약속이 있어 식당에 왔다. 모티 마을이라는 레스토랑이었다. 입가심용으로 나온 것이다. 1947년도에 문을 연 식당이다. 인도의 유명 방송인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도 소개된 나름 유명한 맛집이다. 외국인들에게도 인기 있는 장소였다. 버터치킨이나 탄두리 치킨이 유명한 식당이다. Butter chicken invent for this restaurant. Okay. So did you ever? This one is our boss. He is the Vinod Chadda ji. So he is running for the restaurant. Coming here like a ambassador, Eric Grady. 엠베스터? Ambassador. This one is the Eric Grady. 아, Is the American ambassador. Ambassador.
Very- US ambassador. Sorry. very famous restaurant. Yeah, it's a very famous and old restaurant, sir. Yeah, since 1947. 1947, yes. Oh, very old The restaurant. the first owner is this. Kundan Lal Gujral is starting for the Moti Mahal in Peshawar 1927. Then he started for the in Delhi 1947. 27 is started for the Peshawar. Best menu is tandoori chicken or butter chicken? Yeah. Special. The butter chicken is very special because the butter chicken is invented for there. 버터 치킨 뼈 없는 걸 시켰다. 1,080루피였다. 버터 난을 시켰다. 110루피였다. 베지터블 하카 누드를 시켰다. 410루피였다. 인도하면 떠오르는 어떤 사람이 생각납니까? 네, 저는 인도하면 타고르라는 시인과 마하트마 간디가 떠오르는데요. 오늘은 뉴델리에 왔는데 한번 그 타고르의 동방의 등불이라는 시를 한번 제가 낭송해 보겠습니다. 동방의 등불 타고르.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였던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고 머리는 높이 쳐들린 곳. 지식은 자유스럽고 좁다란 담벽으로 세계가 조각조각 갈라지지 않는 곳. 진실의 깊은 속에서 말씀이 솟아나는 곳. 끊임없는 노력이 완성을 향하여 팔을 벌리는 곳. 지성의 맑은 흐름이 굳어진 습관의 모래벌판에 길 잃지 않는 곳. 무한히 퍼져나가는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인도되는 곳. 그러한 자유의 천국으로 내 마음의 조국 코리아여 깨어나소서. 이 타고르의 이 시는 사실 동아일보가 일본에 방문을 했던 타고르에게 한국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타고르가 일정상 방문을 하지 못하자 미안한 마음에 동아일보에 기고한 시였습니다. 그러면은 간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간디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시대에 정말 살아있는 지성이고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도의 모든 지폐에는 간디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정치가로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었고 정치인을 넘어 성인으로까지 추앙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에는 그가 인도인의 마음 깊이 있는 그 신앙심을 잘 캐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인도인은 누구나 힌두교나 또는 자이나교나 불교나 이슬람 할 것 없이 신이 있습니다. 간디는 그 신앙을 이용해서 정치화했고, 그리고 그 비폭력 저항주의는 어떠한 그런 영국의 그런 압제나 폭력 앞에서도 강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인도인들이 간디를 따르면서 그들은 그들의 신 앞에 약속을 하고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디와 함께 그 비폭력 비협조 운동에 동참했을 때 그들은 영국인의 그 무자비한 폭력 앞에서도 전혀 굴하지 않고 그들이 신에게 했던 약속처럼 어떠한 고통도 달게 감내할 것을 굳게 붙잡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헤쳐나갔다고 합니다. 간디는 영국의 가장 큰 소득원이 소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소금을 만들어내자고 그렇게 바다를 향해 갔지요. 약 300여 킬로 넘는 그 여정은 70여 명의 따르는 무리였지만 바다에 가까워질 때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영국인들은 군인을 동원해서 그 사람들을 압제했죠. 많은 사람들이 머리통이 깨지고 피가 솟구치는 그러한 유혈 사태가 발생했지만 거의 동체가 된 사람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한 여성이 부들부들 떨리는 그러한 두려움을 안고 이 자기가 맞을 차례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영국인 군인 앞에 섰을 때 영국인들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해 후에 간디는 영국의 독립을 이끌어내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간디가 이끌었던 그 무저항주의 또 그 간디가 이끌었던 그 정신은 이 시대에도 참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지금 호텔의 숙소에 와 있는데요. 아시아에서 노벨 문학상을 처음으로 받은 타고르의 시를 한 편 낭송해 드리려고 합니다. 타고르는 인도 벵골 지방의 콜카타 타고르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동방의 등불 타고르.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였던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고 머리에는 높이 쳐들린 곳. 지식은 자유롭고 좁다란 담벽으로 세계가 조각조각 갈라지지 않은 곳. 진실의 깊은 속에서 발씀이 솟아나는 곳. 끊임없는 노력이 완성을 향하여 팔을 벌리는 곳. 지성의 맑은 흐름이 굳어진 습관의 모래 벌판에 길 잃지 않은 곳. 무한히 퍼져나가는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의 마음이 인도되는 곳. 그러한 자유의 천국으로 내 마음의 조국 코리아여 깨어나소서. 타고르가 쓴 동방의 등불은 1929년 타고르가 일본의 초청을 받아 방문했을 때 우리나라 동아일보 기자가 한국 방문을 청하자 그의 응하지 못함을 미안하게 여겨 동아일보에 특별히 기고한 것으로 알려진 작품이다.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어주면 한 바람은 이제 현실이 되어 한국은 세계의 등불이 되었다. 여러분은 인도하면 어떤 인물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간디가 대표적인 사람으로 생각되는데요. 간디는 비폭력 저항을 하면서 인도의 독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죠. 오늘은 그가 했던 명연설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많이 들어온 이 비협력 운동이 무엇이며 왜 우리는 이러한 비협력 운동을 전개하려는 것일까요? 나는 비협력 운동이 위헌이라는 말을 들어봤습니다. 나는 비협력 운동이 위헌이라는 말을 감히 부정하는 바입니다. 오히려 나는 비협력 운동은 정당하며 종교적인 교리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의 타고난 권리이며 전적으로 합법적인 것입니다. 대영 제국을 사랑하는 한 애국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영국 헌법 아래에서는 반란이 성공하면 그것조차 완전히 합헌적인 것이라고. 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내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례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반란의 성공 여부에 대한 합헌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일반적인 의미로 반란이 의미하는 것이 곧 폭력적인 수단에 의해 정의를 탈취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오히려 나는 폭력이 유럽에서는 어떤 목적으로 이용되든지 간에 인도에서는 결코 쓸모없으리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되풀이해서 말해왔습니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내 친구 역시 폭력주의를 신봉하고 비폭력주의를 약자의 무기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나는 비폭력주의가 최강자의 무기라고 믿습니다. 나는 무장도 하지 않은 채 적 앞에서 가슴을 드러내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강한 군인이라고 믿습니다. 비협력운동의 비폭력적인 측면은 이쯤에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양식 있는 나의 동포들에게 비협력주의가 비폭력적인 한 그 가르침에는 유연적인 요소는 하나도 없음을 감히 말하는 바입니다. 나는 더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영국 정부에 대해 나는 당신을 섬기지 않을 것이요 라고 말한 것이 위헌입니까? 우리의 훌륭하신 의장께서 영국 정부로부터 수혜받은 일체의 직함을 지극히 공손히 반납하는 것이 위헌입니까?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들을 국립 혹은 정부에서 보조하는 학교로부터 빼내오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입니까? 법률가가 법률의 힘이 본인의 품격을 높이는 게 아니라 떨어뜨린 데 이용되는 한 더 이상 법률의 힘을 옹호하지 않겠다고 말한 그것이 위헌입니까? 관리나 법관이 전체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려 들지 않는 정부에 봉사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입니까? 나는 또 묻겠습니다. 경찰관이나 군인이 자신의 동포를 중상 모략하는 정부에 복무하도록 명령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그것이 위헌입니까? 내가 농민을 찾아가서 정부가 당신을 돌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당신이 낸 세금을 쓴다면 당신이 세금을 내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입니다라고 그에게 말하는 것이 위헌입니까? 거기에는 위헌적 요소가 전혀 없다고 나는 감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더욱이 나는 일생 동안 이 모든 일을 해왔으며 그것에 대해 합헌성 여부를 놓고 의문을 제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는 비협력운동의 전반적인 계획에는 위헌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